안녕하세요. 초등 저학년 두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맞벌이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싶다길래 저희 집에 초대해 어머니와 함께 음식해서 대접하고 지난 주말 그쪽 부모님들과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늘 시동생이 술 한잔 하자며 찾아왔는데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며 파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솔직히 아직 결혼이 진행된 게 없어 파혼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래도 상견례까지 하고 없던 일로 하려니 시동생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가 봅니다. 시동생에게 무슨 일 있었냐 자세히 이야기해보라 하니 저희 집에 인사 온 날과 상견례 날 헤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을 하자면 저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고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연애부터 결혼,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지금까지 딱히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고 가족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며 무리한 요구 없이 배려하다 보니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연애를 4년 하고 결혼했는데 언제나 다정하고 듬직했던 남편이었고 종종 인사드렸던 시부모님께서도 다행히 예쁘게 봐주셔서 문제없이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직장 생활 하시다 은퇴하시고 조그만 음식점 하셨었고 남편과 시동생도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며 본인들의 앞가림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1년에 제사 4번 있고 어머님이 주관하시며 저는 맞벌이라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명절이나 생일, 김장 등 여느 가정에서나 할 법한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일상 속에 왜 시댁과 유대관계가 좋은지 궁금하시죠? 저희 어머님은 저를 맏며느리이자 아들의 와이프 그리고 일하며 아이들 키우는 대견한 엄마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무조건 상의하시며 저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는데 그럼에도 일하며 애들 키우느라 며느리는 바쁘니까 결정만 같이 하시고 진행은 다 어머님이 하십니다. 생시는 결혼 첫 해만 생일상 받으셨고 그 뒤로는 쭉 외식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누구 혼자 고생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즐거워야 한다시며 음식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매번 외식하십니다. 용돈이랑 선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 이거마저 안 받으시면 저희가 너무 면목 없다 말씀드려 겨우 받으십니다. 명절에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아버님까지도 모두 힘을 모아 음식하고 뒷정리합니다. 사람이 많으니 음식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도 3, 4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달 음식 시켜서 술도 한잔하고 고스톱도 치고 왁자지껄 시간 보냅니다. 시댁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명절엔 일부러 자고 옵니다. 명절 분위기 내려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차례 지내고 음복하고 뒷정리 하자마자 친정 다녀오라고 등 떠미십니다. 그럼 저희는 친정 가서 또 왁자지껄 시간 보내고 하루 자고 옵니다. 그 외에 남편과 저 야근할 때면 아이들 봐주시는 거, 매번 맛있는 반찬 해주시는 거, 가끔 저희 데이트하고 시간 보내라고 아이들 데려가셔서 주무시는 거 등등 항상 저희에게 도움 주시는 게 감사해서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같이 하셨던 음식점을 혼자서는 못 하시겠다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으셨던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긴 힘들 것 같아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동생이 같이 살곤 있지만 한참 사회생활하는 나이에 어머니 케어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가까이 살고 있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숨쉴 곳은 필요한 법이라고 지금처럼 몇 년 살다가 둘째도 장가가고 그 후에 정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 느껴질 때 그때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모시는 대신 일주일에 2, 3번 어머님 댁 가서 저녁 먹고 저희가 못 가면 애들이라도 보내서 혹여나 어머님 적적하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어머님과 제가 잘 지내니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하고 시동생도 형수님 형수님 하며 잘 따릅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우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시동생 결혼 이야기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첫 만남 때 저희 집에서 대접한 날 이야기를 하자면 시동생과 여자친구가 오기로 한 날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당연히 남편도 저도 일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당일 새벽 배송으로 음식 재료 등을 주문하고 저희 일하러 간 사이에 어머님이 오셔서 낮부터 쉬엄쉬엄 음식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아이들 봐주시고 냉장고에 반찬 넣어주시러 자주 오가셨기 때문에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되었고 차가 막혀 조금 늦게 도착하니 벌써 다들 도착해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고생하셨다고 못 도와드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과일 깎으라고 내어주고 저는 설거지를 했고 그렇게 그날 잘 마무리되었다 생각했는데 데려다 주는 길에 싸웠다고 합니다. 싸운 이유는 며느리도 없는 집에 왜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있냐는 것부터 못 도와드려 죄송하다고 어머님께 죄인처럼 굴었다는 것, 어머님 밥 드시고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물 떠다 드린 것,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제가 다 한 것, 이 네 가지 일을 거론하며 제가 며느리병 걸려서 시집살이를 자처하고 산다며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더랍니다. 시동생이 아니라고 어머님과 형수 사이 좋은데 잠깐 봐서 오해한 거라고 사정 설명을 했는데도 본인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며 난리를 치더랍니다. 결국 시동생이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며 각서까지 쓰고 겨우 화해했다는데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상대 측 부모님은 이미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밥 먹는 내내 단답에 이야기도 별로 없으시더니 다짜고짜 근데 어머니는 나중에 장남이 모시는 거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대놓고 저렇게 말하니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원래부터 제가 모시려는 마음이었기에 걱정 마시라고 어머님은 저희가 책임질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매매로 구해달랍니다. 여자친구 되시는 분 친정집은 서울이고 시동생 직장은 경기도라 시동생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구해주려 했는데 아이 낳고 하면 친정 도움을 받아야 하니 무조건 친정집 근처로 구해야 한답니다. 상견례 전에 저희가 시동생 결혼 자금에 대해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저희 결혼할 때는 아버님도 계시고 수입도 넉넉하셔서 집이랑 차를 해주셨습니다. 10년도 더 전이라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저렴한 편이었는데 시댁에서 주신 4억 정도에 저희 모은 돈 보태고 대출 조금 해서 청담동에 6억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매매했었습니다. 30평대라 아이들 키우면서도 좁은 느낌이 없어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집 가격도 많이 오르고 대출도 다 갚아서 이제는 솔직히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동생 결혼으로 도움을 주시려니 아무래도 아버님 계실 때보다 여유도 없으시고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서울 아파트는 꿈도 못 꿀 정도입니다. 그나마 시동생 직장이 경기도라 그 근처 아파트는 저희처럼 시동생이 모은 돈 보태고 대출 좀 받으면 6억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경기권에서 6억대면 주거 환경 좋은 곳으로 충분히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무조건 친정 근처 서울 아파트를 해오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낳고 친정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 여자 쪽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동생은 아이 낳으면 외벌이 할 텐데 혼자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혼자만 고생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속으로 삼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고 서울에 그것도 매매로 준비하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 아파트를 거론하며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장남내 들어가시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마련해 주는 게 어떠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고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이 오늘은 이쯤 하고 의견 조율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나갈 때도 당연하단 듯이 본인들 먹은 거 계산 안 하고 나가셨습니다. 제 상견례 때 아버님 두 분이
분이 서로 내시겠다며 투닥거리시다 결국 한 분이 계산하시고 한 분은 고맙다고 잘 먹었다며 인사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어느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하고 염치 없는 지방과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다들 생각했지만 최종 결정은 시동생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늘 시동생이 찾아온 겁니다. 시동생은 역시나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분위기도 모르고 친정집 근처 아파트를 마련해 오지 않으면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돈도 돈이지만 본인들은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하면서 시집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고 기본적으로 안면물수하는 태도에 정이 떨어진다 합니다. 본인도 결혼해서 형네처럼 알콩달콩 아이 낳고 양가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 여자친구와는 그런 미래가 안 보인다 합니다. 저는 도련님 생각이 그렇다면 접는 게 맞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어머님 우리에게 해주신 만큼 더 연로하시게 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모실 거지만 처음부터 시댁이라고 색안경 끼고 딱 잘라 선 긋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나도 그런 동서는 반대한다 하니 남편도 같은 생각이다 했습니다. 시동생이 이틀간 연락도 안 하고 답도 없으니 그쪽에서는 애가 탔는지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한다는데 가서 본인 생각 말씀드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라 했습니다. 우리 늦둥이 시동생 눈시울이 좀 붉어진 것 같았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알았다며 정리되면 이야기한다고 돌아갔는데 남편도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연애도 꽤 오래 한 것을 알기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 들어오는 가족은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고 모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동생 지금껏 부모님이나 형 속썩이는 것 없이 알아서 훌륭하게 잘 커온 만큼 이번에도 잘 극복하고 훌훌 털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형의 동생이니까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올게요.